네, 기록 시작했고요. 11월 18일 금요일 9시가 되었으므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선거구 정책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예술디자인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우다현이고요. 사전에 공모된 바와 같이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9시 2023년을 준비하는 학생회 총선거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선거구 정책공청회를 시작합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거 시행세칙 37조 1항 정책공청회는 각 후보들의 선거권자의 만남과 질의응답 및 정책 토론을 통해 본인의 정책 방향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정책공청회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에 따라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우라면 누구든 발언권을 얻고 후보자에게 정책에 관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공청회인 만큼 정책에 관한 내용의 질의만 허용하겠습니다. 시랑 모든 후보들은 정책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장소를 떠날 수 없다에 따라 후보자들은 정책공청회가 시작된 지금부터 종료까지 해당 줌 링크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9항 각 단위 정책공청회 종료 직후 중선관위는 해당 공청회의 결과물, 영상 회의록 등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소통 채널에 투표 당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에 따라 금일 진행된 정책공청회는 금일 진행된 정책공청회 줌 기록 영상은 예술디자인대학 소통 채널 및 경희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금일 정책공청회는 후보자의 공약 설명, 사전 질의, 실시간 질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약 설명은 후보자분들께서 공약에 대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진행해 주신 후, 사전 질의 Q&A를 통해 질의된 사항들에 대해 질의 및 답변한 후, 실시간으로 참여하시어 공약에 관한 사안에 궁금하신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어, 지금 와주신 하고 여러분들께 중에서 실시간 질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채팅이나 줌의 손 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질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에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학과 학번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를 켜고 질의를 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님들 준비되셨으면 후보자님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공약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진행해 주세요. 혹시 화면 공유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학년도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선거구 예화입니다. 저는 산업디자인학과 20학번 정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었고, 저는 연극영화과 부후보자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약에 대한 해결 방안과 진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의 선거 본부명은 예화입니다. 이는 총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예술 디자인 대학이란 하나의 꽃을 피우다라고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꽃 피우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에 따라서 예술 디자인 대학을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예술 디자인 대학 학생회가 대면의 꽃봉오리를 만들었다면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예화는 대면이라는 꽃을 모두 피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시적으로는 학생회와 학생 사이의 소통 확대, 그리고 대면 수업을 기반한 교육 환경의 조성, 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의 대내 활동의 확대, 마지막으로 대면 행사의 활성화라는 총 4가지의 큰 공약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소통을 위한 공약입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중요 공지사항 전달 추진인데요. 현재 예술디자인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학과로 분류된 단체 공지방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이 학과 공지방은 학년별 혹은 학번별로 학과의 재량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됩니다. 현재 이 학과 공지방에 공지글이 올라오는 채널은 학교, 총학생회, 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학과 사무실, 그리고 학과 행정실까지 총 7가지 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무분별하고 많은 양의 공지로 알람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 공지의 종류에는 학교 등록이나 장학 같은 학사 측면의 공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 등 대학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알람이 쌓여진 공지방을 그저 무시하거나 한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빨간 알람을 없애버립니다. 혹은 공지방에 알람을 아예 꺼놓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공지가 학생의 간식 행사라던가 대회 공모전의 공지라던가 혹은 장기적인 제휴에 대한 공지라면은 학생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를 등록하는 일이나 수강 신청, 또 장학금이나 그 단대 내에 이번에 이루어지는 해외 연수 등에 대한 공지글이라면 분명히 모든 예술 디자인 대학의 학생들이 꼭 인지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주위에서도 이 공지에 대한 소홀한 확인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 혹은 뭐 등록 기간이나 장학금 신청 기간에 놓치거나 이 해외 연수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학교 생활과 또 학생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봐왔고 많은 학우님들의 경험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채널의 사용성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이 예술디자인대학 채널에 자체적인 홍보를 진행해서 예술디자인대학의 대다수 학생이 이 채널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지에 대한 기반이 다져지면 학생회 내에서 공지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또 중요한 공지만 간택을 해서 채널을 통한 공지사항 전달을 실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나 아니면 학과 학생회 등에서도 이 예술디자인대학 학생들에게 기묘하다고 판단되는 공지글을 저희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이 또한 학생에 대해서 공지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한 후 간택할 것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시스템을 책임할 수 있는 관리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될 수도 있고 혹은 학생 지원처와 같은 한 부서가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예술디자인대학 채널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팔로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기 초반에는 공지방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일반 홍보도 진행을 하고 행사 진행의 매체로 카카오톡 채널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해결 방향으로 학생에 대해서 중요도를 판단한 뒤 주요 공지를 간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저희의 무분별하고 일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 진행 초기에 중요 공지에 대한 선정 기준과 그 중요도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혹은 타 단위의 제안에 대해 앞서 선정된 기준과 또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일정 중요도 점수가 넘는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일단은 첫째, 일정 중요도의 평가 점수 이상의 공지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예술디자인대학의 카카오톡 채널이라면 그 알람이라면 소홀하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둘째는 카카오톡 채널의 메시지 발송은 건당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분별한 공지 전달로 인한 학생 예배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카카오톡 채널 문의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예술디자인대학의 단과대학 학생에게 질의나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식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문의하는 것, 그리고 둘째,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문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2022학년도 학생의 옐로의 경우 인스타그램 문의를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학생회 측에서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학생회 측에서 문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 매체는 카카오톡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학생들은 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가 가능한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아주 단순한데요. 이 학생회는 많은 행사와 제휴를 진행했고 그때마다 카카오톡 채널 문의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지나 단순적인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는 매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앞선 공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책임할 수 있는 관리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후에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문의에 대해 홍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건 단독적인 일반적인 홍보 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1-1 쿠폰 공약의 홍보 과정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홍보를 통해 채널 문의를 받는 것이 공약이냐 하실 수 있지만 이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문의 관련 시스템 또한 체계화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내에서 채널에 대한 코딩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그 시즌별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 시즌에는 신입생 단톡방에 대한 문의, 혹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문의 등을 추가해 놓으면 더 원활히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세 번째 공약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익명으로 건의 매체를 개설하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카카오톡 채널 문의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질문합니다. 이 학생이라는 것이 저희는 꽤나 공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가 자신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하는 피드백이나 요구, 뭐 사업의 제안 등을 솔직하게 주장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 학생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이 되고 이 소통의 창구가 없다면 저희 활동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익명이라는 요소를 사용하는 게 무분별한 비판만 오고 가는 것에 대한 논의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2022학년도 학과학생회에서 실제 실행해 본 결과로 공약이 없던 사물함 사용이나 뭐 학과 응급 키트 구비 등 이제 익명 학생들이 직접적인 요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진행 계획은 우선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문서는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을 시에 작성자가 누군지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들의 솔직하고 또 직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를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익명 소통 창구를 관리하는 팀은 정기적으로 건의사항을 체크하고 이를 매주 진행되는 예술디자인대학 학생의 내부 회의에 가져와서 또 1차적으로 해당 사안의 필요성을 논할 것입니다. 그 해당 사안이 논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술디자인대학 전체적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설문조사에서 일정한 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개선 사항이나 요구를 사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 중 첫 번째는 대면 수업 시에 개인 기기 사용을 위한 와이파이 시스템 개선인데요. 이제 2020학년도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이번 학기에 들어서야 되게 대면 수업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예술디자인대학 학생들은 이 실기 수업의 프로그램 특성상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이게 느린 와이파이로 인해서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기 초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저 또한 문의를 자주 드린 편인데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행정실과 지원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듣는 수업에서는 아직 그때까지도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몇 학우들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버퍼링으로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자의 개인 무선 네트워크, 핫스팟을 연결하거나 심지어 교수님께서 개인 공유기를 가져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은 첫 번째, 학교 시스템 와이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유기와는 달라서 개인의 공유기를 교내의 네트워크 랜선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 공유기마다 연결 가능한 기기가 50대 그리고 100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대개 전공 수업의 인원이 50명이 안 되니까 문제 없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보통 기기 한 대를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도 연결해야 되고 아이패드랑 노트북도 연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셋째, 이 교내 와이파이는 한 교실당 설치된 것이 아니라 면적당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벽에 막혀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 강의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한 해결점은 우선 예술디자인대학관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모든 강의실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대역폭을 측정을 하고 이슈가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디자인대학의 행정실과 정보처에 이 실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정보처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무리가 있다면 예술디자인대학의 2023학년도 그 재정안을 구축을 할 때 이 와이파이 이슈와 같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공약은
야간 작업 환경 조성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예술디자인대학은 이 강의, 수업의 커리큘럼상 암기형 공부보다는 작업이나 과제를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팀플, 팀 작업, 그리고 실기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비대면 수업 때는 이러한 작업들이 집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할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재는 도예, 의디, 환조지를 제외하고는 개방을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팀플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카페에서 커피 값을 지불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연습실을 대여해야 하거나 집에서 우드락을 자르고 또 붙여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교육 환경을 제공받는 것 또한 저희가 430만 원을 낸 예술디자인대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왜 야간 작업 학습이 불어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시로 산업디자인학과 경우에는 학과에서 다수의 3D 프린터를 구비를 했습니다. 이는 한 대당 100만 원 남짓한 기기인데 어떤 강의실에 한 10대 정도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예의 경우에도 실기실은 개방하지만 가마실은 개방을 불허가합니다. 이처럼 강의실 내에서 고장의 우려가 있는 고가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을 먼저 파악할 계획입니다. 강의실을 24시간 개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야작을 하면서 먹게 되는 야식의 그런 음식물,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처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산업디자인학과 전공장을 하면서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학교 사무실과 학과장님 모두 이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라는 게 불특정 다수가 왕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먹었는지, 누가 버렸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를 파악을 했고, 첫 번째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관리자 없이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곳은 제외를 하고, 개방이 가능한 강의실을 학과별로 리스트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안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안한 야작 대여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법 하나와 디지털 방법 하나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에 예은이의 도움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아날로그적인 방법은 대여 가능한 강의실을 체계적으로 리스트업을 하고 이를 대여하기 위한 서류를 학생의 신원이나 이용 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작성을 해서 책임제로 야간 강의실 대여를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가 사용하고 있는 스페이스넷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플을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는 단독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기나 고가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과에 사용 가능한 강의실을 리스트업을 하고 실시간으로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기획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 진행을 하고 또 머리 맞대어서 좋은 방안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술디자인대학 내에 GS 편의점의 제품을 확대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일인데요. 대면이 시작되면서 예술디자인대학관 내 편의점이 다시 문을 열었고 무인 편의점으로서 학생들의 사용이 재개되었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이 저희가 평소에 드나들던 편의점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많은 음료수들이 비어 있거나 퀄리티 있거나 맛있는 즉석 식품이 좀 부족하고 특히 편의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밥, 삼각김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전자레인지 내부나 테이블 그리고 바닥까지 위생 관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얼마 전에는 계산 단말기나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다음 날까지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문제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퀄리티 있는 즉석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고 상이합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식품을 빼내야 하는데 이게 무인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로테이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관리자가 상주를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 문제 또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이 주기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 이슈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희대학교 내에 있는 편의점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경희대는 현재 GS25와 계약을 맺고 있고 이 모든 편의점을 한 매니저님께서 관리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먼저 문제에 대한 발의와 함께 상시 근무자의 배치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공학대학에선 현재 24시 운영과 함께 상시적으로 근무자가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예술디자인대학은 공학대학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고 또 캠퍼스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의점이 드문하다는 점, 뭐 이런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요구를 했고 현재 내년에 있을 재계약 시 퀄리티 있는 식품을 더 배치하고 또 관리자의 방문을 하루 일정한 시간대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체계화를 하겠다고 대답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해주면 미팅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직 픽스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재계약 시에 24시간 근무자 배치에 대해서 본사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본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4시간 근무자 배치가 어렵다고 하시면 낮 시간대라도 근무자를 비치하고 오행 무인으로 운영하는 협의점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예술디자인대학 학생의 대내 활동 확대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술디자인대학 공모전 및 작품 전시회 확대 및 체계화인데요. 예술디자인대학에서는 2022학년도까지 총 5회 동안 결이라는 통합 전시회를 주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해당 전시회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과, 즉 디자인학과나 도예학과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학생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고, 특히 올해의 경우엔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와 연극영화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MP4 파일을 제출하고 헤드셋을 통해 작품을 전시하는 등 학생회의 노력으로 이 참여의 장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학과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이라는 통합 전시회를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최우선으로 고안한 방법은 바로 수상 경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선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분야마다 수상의 기회를 열 기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각 학과의 교수님들을 골고루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분야에 대해 전문성 있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심사에 대한 선정 기준도 함께 고민하여 체계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수상 경험의 부여는 다양한 이점을 불러올 수 있는데, 먼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들의 수상 경력, 즉 경험을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수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작품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지면 또 다양한 이점을 낳는데요. 먼저 저희가 개최하는 통합 전시회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예술디자인대학 전시회의 작품의 질이 높아지면서 여러 기업들이나 클라이언트가 해당 전시를 보러 올 수도 있고, 이는 채용이나 협업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술디자인대학의 전시가 성수동 전시처럼 타 대학생 혹은 일반인들도 관람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점으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학과마다의 연결점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왜 전시에 대한 부담을 느끼냐 하면 우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학과라고 하면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에 대한 음원을 제작을 하거나 저작권 없는 음원을 찾아 서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가 저조한 포럼의 경우에도 음원을 제작하고 화면에 보여줄 시각 자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죠. 저희는 이러한 부담감 또한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전시회 참여자들끼리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술디자인대학 예잠 디자인 공모전 주최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예잠은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색깔도 동일한 검은색으로 사실상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너무 예쁘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니즈인데요. 어, 기존에는 학생회가 디자인을 결정하고 이러한 시안을 공유하여 수요자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이젠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예잠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회에서 업체 비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업체 중 대작 디자인 영역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업체별 야구 잠바 디자인에 따라 그 레이아웃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PPT나 워드 등 모든 학생들이 제약 없이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학우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진 상위 5가지 디자인들을 먼저 업체에 문의해 구체적인 가격표까지 전달을 받아 2차 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미리 다양한 과잠 주문 제작 업체에 문의드렸을 때 어차피 주문 제작이라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답변을 모두 받았습니다.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학생들이 정말 원하고 만족하는 예잠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술디자인대학 전공 능력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공약인데요. 일단 저희는 예술디자인대학이 다른 단과대학보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느 단과대학과도 공통체와도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술디자인대학 학생으로서 이 기회들을 잡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경희대학교에 예술디자인대학이 있는데 굳이 다른 외부 업체에 외주를 주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술디자인대학의 학생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술디자인대 학생들은 전공생으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금액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며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시스템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예술디자인대학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는 우리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매체를 시스템화할 것입니다. 예시로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체육대학에서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에 대한 포스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체육대학의 담당자분은 저희의 구글 폼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신청서 안에는 분야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요소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포스터인지, 기간은 얼마인지, 수정은 몇 회인지, 얼마를 줄 건지 등의 요소가 있겠죠. 이를 모두 작성을 하면 학생회에선 해당 서류를 검토 후 문제는 없는지, 전공자가 봤을 때 최저시급 이상의 보상인지, 주체가 어디인지, 책임자는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후 이 요청은 따로 개설된 예술디자인대학 능력 공유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럼 디자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정보들을 보고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술디자인대학 제휴 혜택 확대 공약인데요.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휴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는 학교 상권과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눠 제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상권에는 헬스장, 음식점, 미용, 사진관, 안과 등이 있을 것이고 교육에는 학원, 대관, 폰트, 목업 등을 넣을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술디자인대학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이라이트로 제휴를 모아두어 학부분들이 제휴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마지막 공약인 예술디자인대학 대면 행사 활성화 공약인데요. 첫 번째로 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의 연속으로 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안 되어 왔고, 하지만 이젠 대면 활동의 제약이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다시 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예아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술디자인대학인의 밤 확대 운영인데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하던 대학인의 밤도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이 예밤이 학생들의 대면 활동을 시작을 잘 열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학과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그저 돌아가야 했던 상황인데 이 이유는 규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는 먼저 규모에 대한 확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디자인대학 학생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하려 하고 이뿐만 아니라 예밤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기 전에 지난해 진행했던 행사에 대한 아쉬움이나 진행될 행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이를 행사 기획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또한 저희가 예밤을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약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앞서 네, 마이크 꺼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약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부터 사전 질의 내용을 제가 대신 질의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시간 질의, 사회자 질의를 포함한 실시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질의 내용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민채 학우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익명 건의 매체를 개설하고 활성화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문제 해결 및 의견 반영 측면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받는 문의와 익명건에 관 차이를 두실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둘의 차이는 첫째는 이 문의하는 사람의 목적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익명성의 부여가 있겠죠.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문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서 익명 건의 매체의 목적은 학생에게 이루어질 피드백이나 아니면 요구 사항을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이 익명이라는 요소는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러한 솔직한 의견이 진정 실효성 있는 니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익명 소통 창구를 관리하는 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건의사항을 체크하고 이를 매주 진행되는 예술디자인대학 학생의 내부 회의에 가져와서 해당 사안의 필요성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목적성, 그리고 익명성,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확인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와이파이 시스템 개선의 경우 행정실 차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실 측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와이파이 시스템 개선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답변할 경우 어떤 차선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재 와이파이의 직접적인 문제가 이 학교 시스템 상에서 랜선을 직접적으로 공유기와 연결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면적당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벽에 와이파이가 전파가 막힌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의 차선책을 통해서 임시적으로는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먼저는 정보처와의 소통을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공유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IP 허가를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증폭기를 통해서 어, 벽에 막히니까 그걸 원래 전파가 반사가 되면은 멀리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폭기를 통해서 이 와이파이를 곳곳에 반사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답변에 관해서 사회자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정부처에 문의해서 IP 랜선을 받으실 거라고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조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이게 랜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랜선을 공유기에 연결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연결은 할 수 있으나 정보처에서는 이제 학교의 보안 관련된 것 때문에 그냥 꽂으면 연결을 불허하게 시스템상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고 정보처에서 당장 지원을 못 해줄 것이라면 저희가 당장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보처에서 네, 질의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팅이나 줌 손들기 기능 이용해 주시고요. 네, 정보처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제 교내 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련하고 계신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 이 학교 보안에 대한 문제는 정보처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의 문제가 당장 저희의 수업권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정보처에서 금전적인 지원, 그래서 저희에게 와이파이를 뭐 증폭하거나 아니면 한 강의실마다 와이파이 무선 그 연결기를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면 그 임시적으로라도 허가를 해줘야 돼서 저희의 수업권을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민채 추가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발언권은 제가 드립니다. 네, 다음번부터 질의하고 싶으실 때는 채팅창에 학과 학번 이름을 먼저 제시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해 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이제 정보처 해결 방식에 이제 뭔가 무리가 있다면 아까 전에 2023년 재정안 구축을 할 때 와이파이를 위한 예산을
분배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의 금액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으로 분배를 하실 생각이신지 공유기를 학생회 차원에서 구비를 하실 예정이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육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육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천장이 붙어 있어요. 천장이 붙어 있고 또 강의실마다 천장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천장이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적인 가격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이 증폭기가 50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100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 영역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할 예정이면 정보처에 따로 저희의 계획안과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걸 파악을 하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실마다 속도라든지 뭐 대역폭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족한 부분마다 몇 개가 있는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이 조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고 이 공약에 대해서는 질의를 추가적으로 맞지 않고 다른 공약들도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예산을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실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그 경기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안이 언제 수립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 그리고 월 초에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반에 기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안 전에 어떤 목적의 학교에서 만약에 시스템 혹은 그런 뭐지 시설에 대한 개성이 필요할 때 그런 예산안은 그 학기 말에 편성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답변받은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네네. 거 월초라고 발언하셨는데 월초 아니고 연초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아, 네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연말에, 네,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자면 연말에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안은 연말에 설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와이파이 시스템 개선에 대한 행정실의 예산안 요청이 필요하시다면 연말에 하셔야 되고 네, 임기 시작 전에 전때 학생회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네, 그 부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분이 질의해 주셨고요. 공모전 및 작품 전시회를 확대하고 체계화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품 전시회가 의미하는 것이 통합 전시회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요. 통합 전시회와 동아리 전시회를 제외하고 기획하는 전시회가 있다면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고양이 얘기 드렸듯이 저희의 계획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의라는 통합 전시회를 확대 및 체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는 따로 기획하고 있는 전시회는 없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시각디자인학과 이공학과 김나영하고 관련한 추가 질의 진행해 주세요. 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나영인데요. 별 그 전시회 관련해서 아까 공약 설명해 주신 거 반영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별을 심사를 해서 상을 부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사의 기준이 교수님이 돼버리면 저희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작품이 아닌 교수님이 개입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심사를 통한 상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참여자들한테 더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리고 상을 준다고 해서 지금 참여율이 적은 포음과나 연영과가 더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인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질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리가 되셨을까요? 있어서 네, 우선은 교수님의 개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수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이 참여한 그런 수상 품목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공정성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남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희 같은 학생인 신부로서 조금 나중에 좀 서로에 대한 갈등이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때문에 교수님들이 평가하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평가에 대한 부담은 그 학과 학생회가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골고루 저희가 지원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심사에 대한 논의를 제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이? 문제 질문. 그 네. 상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진입 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받고 싶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한다는 게 전시회 출품한 작품들을 뭔가 나열을 해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잘한 작품을 독려할 수 있도록 수상을 부여해준다는 건데, 이거를 좀, 예시를 빗대면 좀 졸업 작품이랑 비교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등부터 60등까지 있는 게 아니라, 잘한 작품, 60개 중에서 잘한 작품 3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그 이외에 질문이 있으 아, 네. 그 문장에 들어있었는데, 혹시 이 상장을 함으로써 포음과나 연영과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더 독려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연영과 포음의 참여율 관련해서 제시안을 낸 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수상 경험에 대한 부여였는데, 이거는 그 포음과 연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좀 전체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음과 연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다른 학과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연결안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들어봤고요. 시각디자인과 18학번 박영준 학우께서 결 관련 질의 및 다른 질의한 게 있다고 하셔서 이것까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결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질문하셨던 분께서 하신 질문이랑 살짝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통합전시의 결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평가가 없이 학생들만이 만들어 나가는 전시회로서 그 목적을 두었던 전시회인데요. 교수님의 평가가 개입이 된다면은 그게 어떤 방향이든 개입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한테 부담을 조금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가 궁금하고요.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었을 때는 사실 이제 1등부터 60등까지 다 나열을 해서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상장을 받는 학생들은 그 진행을 하신 학생들 분들 중에서 그 위에서 몇 명을 뽑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등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결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시에서 받는 상장이 취업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나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의해 주셨고 첫 번째 안건은 결에 그 교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본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별해서 어, 순서를 매기지 않는다고 발언하셨는데, 어쨌든 상을 주는 것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 선별을 하는 거고, 그게 어쨌든 등수를 매기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이점으로 상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네, 그 부분 세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수님의 개입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때까지 5번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상을 해서 그리고 교수님들이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뭐 경쟁 혹은 그런 등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과 그리고 퀄리티 이제 계속 긴급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퀄리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 문제점들은 계속 개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수상 경험이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좀 그 자문을 얻어서 그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 이게 실제로 그분들도 전시회를 진행을 하는데 퀄리티가 높아져가지고 다양한 기업에서 그걸 보러 오시고 거기에 있는 디자이너 뭐 명함 혹은 그런 컨택 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컨택을 실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수상을 직접 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화감도 없었다고 했고 저희가 경쟁심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화감도 없었다고 했고 이 일을 나중에 이력서에 낼 때 저희가 솔직히 한 줄이라도 적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제공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수상 금액에 대한 얘기도 논의를 해봤는데 그건 아직 저의 예산안이 없고 저에게 그 역할이 다 있는 것 같진 않아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상 상장을 증여하고 그냥 학교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상장을 주는 것이 학교에게도 절대 피해가 없고 저희 학생들에게는 베네핏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최종 의견입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와이파이 문제랑 동일하게 같은 내용에 관한 질의가 많아져서 마지막으로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민채하고 질의 막까지만 듣고 이 질의,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선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영준 하고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민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방금 전에 이제 사실 이때까지 해주신 질문과 거의 결이 유사하긴 한데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통합전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참여율 저조와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진행한 경험이 있지만 지난 5번째 결에서 이제 70여 팀, 107명 정도의 학우분들이 통합전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이거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퀄리티가 낮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주관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2년 전에는 학생으로서 결을 진행했고, 또 올해는 전공장으로서 결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걸 봤을 때 이제 평소에 그런 학과의 파이널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물론 시간적인 측면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역량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조심스러웠던 발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영준 하고께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관련 사회자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는데 아, 먼저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서 일단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교수님 참여 관련인데요. 저희 통합전시회 결이 5회 동안 진행이 되어 오면서 가장 메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학생 전시회입니다. 어, 교수, 저희가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품평을 받지만 온전히 학생들이 방학 동안 스스로 노력해서 꽃을 피워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교수님의 어, 피드백과 누군가의 평가가 개입이 된다면 이게 통합전시회를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어나간다고 이것을 생각하시는지, 아예 다른 전시회 개념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들은 바 중에서
뭔가 교수님의 개입 없이 학생들의 참여로만 이러한 슬로건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했고 저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학과랑 그런 통합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그게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참여에 대해서 기존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하시면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통합 전시회를 시작한 취지에 맞게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꼭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학생회에서 그 문제점을 느꼈다면 그걸 좀 디벨롭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취지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뭐 1회 시작한 선배님들께 뭔가 어떠한 허락이나 그런 걸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그냥 오해가 있어서 네네 바로잡고 싶은데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본래 네네 개인 이게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네, 네. 원래 학생 전시회라는 공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한 건 아닌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어 사용으로 인해서 다른 정책 공천의 의미를 좀 상실할까 봐 사회자로서의 중립적인 부분에서라도 네, 그래서 아, 네. 네, 아, 개념을 네네. 보자 네.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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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이해하진 않았고 사실 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문제 혹은 걱정, 우려 같은 거를 파악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학생 전시회라는 단어 자체로 뭔가 학생만 참여해서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저희가 통합 전시에 대한 규율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만약에 이런 교수님들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제가 나중에 당선인 신분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과 또 학생회 그 참여원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이게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점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이 문제보다 그 베네핏이 더 크다고 하면은 진행해 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영준 학우께서 질의하려고 하셨어서 네, 그 부분 듣고 이제 사전 질의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냥 이건, 네, 이과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을 지원을 하시면서 이제 각 학과별 수업과 시설 및 환경 등의 문제점들의 현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악하신 부분을 기반으로서 이제 후보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각 학과별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네. 끊겨서 들렸을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게 이제 예대대 후보자를 준비하시면서 각 학과별로 필요한 네, 각 학과별 니즈들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살짝 시설물 관련으로 들었는데 혹시 어떤 게 맞을까요? 혹시 박영준하고 시설물인지 니즈인지 확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설물, 수업 질이나 아니면 니즈도 다 괜찮습니다. 그냥 학생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직접 들어보거나 조사를 하셔서 그걸 토대로 이제 개선점을 생각해 두시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설에 대한 고민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개선은 매년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한 학과 혹은 한 시설만 집어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 이런 학생들의 필요를 느끼는 곳을 따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설문조사 같은 걸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학교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니즈에 대해서는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발언하세요. 네, 이런 니즈에 대해서는 저희가 1번으로 소통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안에 건의함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여기서 다시 이제 사회자 질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질의가 아니라 사전 질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학과 2학번 조재현 학원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질의 내용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한 문제점은 속도가 느리다는 것 외에 불편한 점을 못 느꼈는데,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무선 랜 카드를 꼽은 컴퓨터 실습실을 유선 랜으로 대체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공약 관련 설명과 아까 사전 질의와 실시간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넘어가는 거? 더 추가로 답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추가적인 답변은 없고, 사실 랜선 꼽는 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보처에서 이제 그런 와이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랜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보안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그 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와이파이 말고 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당선인 신문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야간 작업 환경 같은 경우 1학년 학과실, 그러니까 저희 1학년 과제방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1학년 과실은 공간이 좁고 전체적으로 난방 환경도 잘 안 되어 있고 어수선했습니다. 공용 과실이나 라운지를 확장시킬 의향이 있나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1학년 과실이 1층에 있는 과제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1학년 과제방은 전혀 좁지 않은 공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외 공용 과실이나 라운지가 어떤 공간을 의미하시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데 라운지의 경우 1층 로비의 공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 공간은 과제나 작업을 위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과의 자치 동아리나 학과별 소모임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공 능력에 대해 공유하는 커뮤니티는 그 대상이 학과인지 단과내인지 궁금합니다. 동아리나 소모임 같은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금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전공 능력에 대해 공유하는 커뮤니티는 단과대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되려고 하고 있고요. 동아리와 소모임을 위한 지원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과 동아리의 경우에는 학과에서 운영금을 지원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디자인대학의 동아리는 최근에 펜이 폐지되면서 자나소 하나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방향성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후에 학생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예술디자인대학의 동아리 활성화와 그 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주신 내용 중에 혹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동아리 펜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뭘까요? 일단은 두 개가 있다고 알고 있었고, 자나소가 거의 자나소만 남았다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자나소가 그런데도 활동을 거의 잘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서, 저는 당연히 다른 팬 동아리는 폐지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게 사실과 다른가요? 아니요. 제가 선관위장이나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이와 같은 정확한 사실에 대한 내용은 네, 전달받은 바가 없고 네,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이 저희 학생회비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확인이 된 바가 아니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두 동아리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방향성은 좋은 것 같아서 질문의 방향성은 후에 학생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 질의로 들어온 질문들은 모두 전달을 드렸고요. 이제 사회자 질의와 실시간 질의하고 질의 내용이 다 나오면 2분 동안 추가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자 질의 추가로 하고 싶은데요. 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주요 공지사항 전달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궁금한 것이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이 받아야 할 공지의 우선도를 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달에 몇 개의 공약과 한 달에 몇 개의 공약이 대략적으로 네, 학생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아는지,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8학년도, 19학년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을 소요해서 학생들에게 어, 공지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아시는지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어, 네, 일단은 그 우선도를 학생이 정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가 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랑 좀 비슷한 측면인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시도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시도를 했을 때 뭐 학기를 등록하는 등록 일정이나 수강 신청, 뭐 장학금, 뭐 단대 내 해야 연수 같이 저희가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질 거거든요. 그런 선정 기준과 또 일정한 수치로 되어 있는 평가 지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지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왜 안 했지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 제가 조금 더 포괄적인 점수표를 집행을 해서 중요하다는 사항, 그리고 중요한가까지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한 달에 공약을 전달해 주신다는 그 질문이 공지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한 달에 얼마나 많은 공지를? 네네네. 제가 공약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공약이 아, 아니라 공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공지가 적어도 하루에, 근데 이건 좀 날과 안 쏠리는 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3개 정도는 공지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공자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그래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3개 이내로 이 중요한 공지가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카톡의 메시지 발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 일반 메시지는 15원이 든다고 해요. 근데 한 달에 중요한 공지가 뭐 한 3개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술디자인대학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는 1,416명입니다. 그렇게 아까 저도 말씀해주신 자료를 갖고 있어서요. 일반 메시지의 경우에는 발송수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15원 그리고 부가세 별도로 해서 소진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번 보낼 때마다 가격이 56,000원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한 달에 3번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15만 원을 이상 하는 금액이 될 거고, 그것을 12달을 지속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꽤나 큰 예산을 공지 전달에 투입을 하는데, 어, 네. 많은 공지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선별의 기준도 사실은 그 지표 자체도 후보자님께서 주관적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뿐더러, 그렇게 큰 예산을 그 지표를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대답은 아까와 같은데, 일단 저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는 학생이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그 시도에 대한 가치가 10몇만 원이라면 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로써 해결이 된다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나영하고 질의 있다고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카카오톡 채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22학년도 학생회로 활동을 하면서 똑같이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느끼고 있는데, 어, 현재도 꾸준하게 공지를 업로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대화창보다
카카오톡 문의하기 채널을 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채널을 소식 알림을 구독하지 않으면 그 알림이 뜨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 기존에 해왔던 학생의 활동보다 어떻게 더 홍보해가고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추가 질문으로, 그리고 똑같은 게시글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지마다의 약간의 차이를 준다는 건지, 혹은 준다면 어떻게 준다는 건지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거는 카카오톡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채널 안에서 이제 게시물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통도 저희에게 카톡이 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제휴 관련한 거 빼고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게시물에서 중요 공지를 표시한다는 거는 대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홍보,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에 대한 홍보도 진행을 하고,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기 때문에 신입생에 대한 홍보는 또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번에 학생회가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그 방법을 좀 착안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문의나 아니면 진행하는 매개체를 채널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한 많은 사람들께서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잉할 수 있도록 네,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질의해도 될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약 설명하셨을 때, 이전 때 학생회가 모든 문의를 카카오톡 채널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카카오톡 채널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발언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은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네, 의견을 묻고자 질의 드립니다. 네, 저는 그 두 부분이 아예 다른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학생회가 예를 들면 산돌 그림 제휴를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반 뭐 관련된 그러니까 문의를 카카오톡 채널로 하라고 이제 공지글 밑에 첨부를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한 측면이고, 카카오톡 채널로 그 채널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었다는 거는, 제가 모든 공지를 뒤져봤을 때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사이트 링크, 그리고 그런 문의할 때 밑에 여기로 문의 주세요 할 때 링크,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를 한다는 거는 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두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년 만에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당선인의 신분이 되어서 2년 만에 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이죠. 네. 그래서 그간 오리엔테이션을 즐기지 못했던 학우들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때까지 20학번, 21학번, 22학번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못 해봤다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못 해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대면으로나마 오리엔테이션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즐기지 못했던 학우들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게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나마 저는 그 커리큘럼도 굉장히 잘 짜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20학번이기 때문에 저 때는 OT를 안 했긴 했지만, 네. 그래서 기존의 비대면 학번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지원자를 좀 일시적으로 참여를 시키던가, 제 생각에는 다 참여를 시키는 거는 20학번, 21학번, 22학번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취지, 그러니까 3학번이 되겠죠? 3학번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그 목적성을 잃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답을 정리해 드리면, 따로 비대면 학번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된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고 또 건의가 들어온다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할 때 뭔가 스태프나 도와줄 수 있는 역할로서 일정한 그 인원수에 한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방금 질문 듣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리엔테이션이 신입생을 위한 것은 맞지만 네, 기존에는 이제 재학생들도 신청을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면 즐길 수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스태프 롤도 있지만 금액을 지불하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은 어, 돈 아예 받지 않겠다. 스태프 롤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혹시 맞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년의 새 학번이 모두 그 신입생 OT에 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만약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데 너무 많은 재학생들이 와 버리면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성을 잃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진행을 일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 질의 추가로 하고 이제 기타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이제 야간 작업 환경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도예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의 이제 큰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과 관리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도예, 산디 제외 다른 학과의 환경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시각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랩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방이 가능한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에게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어, 학생들이 이미 잘 쓰고 있는데 이걸 굳이 제한을 해서 명부를 쓴다던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로운 방향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세 번째 질문으로는 아까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에서 사용하는 스페이스넷 시스템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페이스 시스템을 예술디자인대학관에 확대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유를 좀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세 개였는데 혹시 하나씩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씩 대답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첫 질문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첫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대한 조사였고, 네,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어, 이제 기존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방을 하는 게 실기실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가마실은 아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의디랑 한조디는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의 경우는 개방은 하지 않고 빌리려면 조교님께 미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랩실만 항상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 연영의 경우에도 미개방. 그리고 쓰려면 전공자에게 일정을 물어보고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4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실은 아예 안 열리고 강의실만 열리는데 이거 예약 서비스가 있어서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디의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고요, 야간에. 그리고 학과 사무실이 퇴근한 이후에는 개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강의가 없다면 강의실이 잠겨져 있고 그를 사용하려면 학과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교님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에 대한 사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허점이 많고 또 어느 학과는 불합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개방하는 곳도 좀 문제점이 야식 먹고 쓰레기 버린다던가 아니면 불이 켜져 있고 아니면 도난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야간에 강의실을 오픈하는 것에 대한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이런 문제점도 함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네. 스페이스넷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치 비용을 물어봐 주신 거 맞죠? 아,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모든 과에 스페이스넷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한 포럼에서는 그러한 특수한 앱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러한 방식을 좀 가져와서 쓰면
네, 시스템적인 예, 확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여서 모든 과에 솔직히 설치를 하기에는 폼은 되게 장비들도 많고 그런 녹음실 이런 게 되게 비싸니까 스페이스넷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과들은 스페이스넷을 사용할 만큼의 저희가 비용을 대기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을 가져오는 걸로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걸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솔직히 저희 둘의 머리보다는 구성이 됐을 때 좀 더 다양한 그런 제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좀 더 회의를 진행을 해보면 저희보다는 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희가 대답을 하지 못한 남은 질문이 있을까요? 네. 우선 남은 질문은 없고요. 지금 알고 계신 바와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파악한 바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몇 있어 보입니다. 강의실 개방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럼 기타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질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네, 발언 요청해 주시고 지금 현재 16분인데 지금 몇 초인지는 모르니 20분까지 질의가 없으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연극영화과 20학번 신혜원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질문이 여러 개인데 나눠서 하나씩 듣고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에 관한 질의인데요. 그 지표를 통한 중요도에 따라서 게시물 혹은 이제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요도를 이제 현재 정부 후보자님께서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후보자님의 가치 판단으로 인해 한 달에 15만 원, 약 100만 원이 넘는 학생회비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학생들의 반대를 생각해 보신 공약이신지 그 돈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른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만큼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발발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악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알람을 위로 올라가도 알람을 아직도 안 읽은 공지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 등록이라든지 뭐 학사 관련된 정보, 장학금 아니면 뭐 예술디자인대학의 그런 해외 연수, 탐방 그런 중요한 공지를 아직까지 안 읽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읽어도 그 사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게 전공장이 아니었으면 저도 1학년 때는 솔직히 그 공지를 잘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는데 그 한 문자당 15원이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제가 3번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들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의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평가 지표를 사용해서 좀 더 판단을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관적이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관적인 의견 그리고 뭐 해야 된다라는 판단보다는 어떤 일정한 평가 지표를 확실히 판단하는 이유도 그 같은 이어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 정보가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안 읽으면 정말 큰일 난 정보다.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자체를요. 다른 마지막으로 네네. 네네네. 아,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자님께서 들어보고 혹시 맞지 않다고 하시면은 이제 컨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연합선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후보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은 공약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책공청에서 논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질의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답변을 해보심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실시간 질의가 들어와서 시각디자인과 20학번 김민채하고 질의해 주세요. 네, 시각디자인학과 20학번 김민채입니다. 이제 후보자님께서 말해주신 공약은 아니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예술디자인대학 내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도예관에 현재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예관 시설이 낙후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계단의 경사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개선은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한 학과 혹은 한 시설만 집어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 학생들이 개선의 필요를 느끼는 곳을 한 번에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에 적나라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의 도예관을 일단은 한 시설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약의 도예관은 빠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타 학과로서 그거를 판단한 것보다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특정 학과의 시설에 대해서 공약을 적는 것이 이제 후보자님들의 이 판단하셨을 때 뭐 특히 지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거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 도예관이 사실상 단순 시설 문제라기보다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정권에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진행한 바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 시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관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그냥 단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꼭 예술디자인대학 어, 학생자치기구에서 언급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실상 저는 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또한 그 도예학과 포함해서 다양한 학과가 당장 시설물, 뭐 아니면 장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창구를 먼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말 잘라서.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발언해도? 네,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도예관 학생들의 겨울철 이 경사로와 어, 이게 그냥 단순히 계단을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 경사로가 겨울에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미끄럽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미끄럽고 관련하여 간단하게라도 조치를 취했으나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예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통의 오류도 조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신 게 맞는지, 네,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까요? 네,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억측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저 불편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예반뿐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의 각 학과가 직접 그 층을 사용해보고, 그 시설을 사용해보고, 불만 느낀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분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고 매년 도예학과 전공장 분들과 도예학과 학생회에서 요구를 하신 바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절대로 작은 목소리였다고 생각하진 않고 예술디자인대학인 학부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께서도 공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어, 후보자님께서 모르신다고 판단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학생자치기구에 기구 단위의 선거로 출마하시는 분이면 충분히 사전 조사를 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약을 가져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게 저의 1번 공약입니다. 그 때문에 그때까지 가져왔다고 해서 이 올해도 문제가 된다고 그런 억측을 하는 것보다 1번을 통해서 만약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문제를 느낀다면 건의함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문의를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게 안건으로 올라가고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스템을 체계화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도예관뿐만 아니라 뭐 산업디자인학과나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제가 대학하고 있을 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건의함을 통해서 질의하고 또 요구해 주시면은 충분한 어,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네, 질의사항 이제 2분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고 질의사항이 있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발언권을 먼저 요청을 해주시면 네, 발언권 확보하시고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좀 기다렸다가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만약에 발언권 요청이 없을 시에는 네, 정책공청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 네, 그냥 짧게만 이거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학과 그 학번 이름을 아, 밝혀주실까요? 네. 그 시각디자인과 1파 박은준입니다. 네. 그 도예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이거는 학생들이 문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학과장 교수님 차원에서도 도장을 찍고 넘겼던 사안인데 아직까지 행정실 쪽에서 시설팀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후보자님들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한번 학교 측에 먼저 여쭤보시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계속해서 따로 학생들의 문의가 없으셔도 진행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실시간 질의가 더 없으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제가 발언권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 같아서,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만 어, 정책공청회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을 준비하는 경희대학교 학생회 총선거,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선거구 정책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정책공청회는 이전에 공유드린 바와 같이 예술디자인대학 소통 채널과 경희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임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